예. 오늘 제목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 도롱뇽, 응? 도롱뇽 살리기와 잔인한 인간들, 이 오해는 할 필요 없습니다. 뭔가 하면은 도롱뇽 살리려고 했던 분들이 뭐 잔인하다 이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예. 아니고 이 두 개 다가 뭔가 하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생태 근본지. 그렇군요. 다른 이거 영어로 보면은 우리가 DB 칼라즈라 그러고 또 뭐 DB 심성 생태주의라 하기도 하고 또 에코센트리즘, 에코센트리즘이군요. 또 생태 중심주의 이렇게 예. 번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잘 그걸 알려 그러면은 바로 지난번에 있었던 2000년대 초반에 경부 예. 고속철도 때문에 생겼던 도롱뇽 소송. 예. 아주 특이한 게 뭔가 하면은 소송 주체가 원고가 도롱뇽이에요. 근데 그 성립이 되었습니까? 그게 안 되죠. 오. 도롱뇽이 원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당연히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인간만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건데. 예.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인데, 이게 뭐 지난번에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뭐 도롱뇽에 같이 참여하자, 이 살리자,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주저 뭡니까 그 앞장섰던 승려. 예, 성녀. 예, 그 단식하고. 진울이라고 하는. 예, 지율. 지율입니까? 예, 진울은 옛날에 신라 시대 지율이군요. 예. 근데 그 뭐 몇십 일인가 뭐 단식을 하고 뭐 예. 세계 최장에. 예. 예? 그 지금 2조만 날리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당시에 이게 원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예. 이게 논쟁이 있고 이 주 핵심이 바로 원고가 됐는데 결국은 이 끝나고 나니까 도롱뇽이 천지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거. 완전히 과학적으로 잘못된 거지. 예. 아니 그러니까 밑에 터널 뚫는 거하고 예, 예. 도롱뇽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렇게. 그리고 그 전에 이게 환경 영향 평가를 다 했다고요. 사전에 예. 이게 생기면은 지하 수맥이 어떻게 되고 이 터널이 어떻게 되고 도롱뇽의 이 습지가 사라질 것이냐 안 사라질 다 예. 예측을 하고 했는데 그걸 결국은 이제 굴복을 안 하고 단식을 하니까 다시 조사하고 다시 조사했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뭐 예. 소송까지 갔는 거지. 대법원까지 가고 했는 건데 이걸 보면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번에 말입니다. 이 설악산 산양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뭐예요? 그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되면은 산양이 못 산다고. 담비, 산양, 삭. 근데 케이블카가 설치되어야 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저분들이 사람들이 그냥 뚫고 다니는 것보다야. 예. 저런 오히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등산을 해가지고 못 살게 하는 거하고 예. 케이블카로 해가 올라갔을 때에 그쪽 훨씬 지역은 안전하죠. 다른데 이제 저분들 얘기는 이제 절로 가면은 산양이 못 산다. 그리고 또 산양의 이야기는 또 뭔가 하면은 산양이 이게 지금 이번에 뭔가 하면 천년기념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재 보호법에 이게 들어있어요. 들어있고 문화재 보호법 안에 뭔가 하면은 식물, 동물, 광물, 천년보호구역 이런 걸 합해가지고 지금 총 389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62년도에 이게 법이 생기면서 천년기념물로 지정돼가지고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게 됐는데 이게 환경부가 생기기 전에 이게 들어있는데 아직도 이걸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년기념물 분과 여기에서 이번에 안 내놓고 있군요. 네, 안 내놓고 부결을 우리 했는데 이 자체가 뭔가 하면 원래 이게 천년기념물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에서 예. 1933년도에 조선 보물 고적 명성 천년기념 보존령이에요. 예. 물론 저기서 뭐 보물이라든지 고적이라든지 명성은 문화재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 천년기념물이 환경부가 생기었으면은 환경부에서 저걸 관리하는 게 훨씬 더 과학적으로 잘 그러니까 관리한다. 뭐 동식물 이런 거는 다 이쪽일 그렇죠. 텐데 그죠? 근데 지금 여전히 그러고 실제로 환경부가 아니면은 환경부가 만일이 아니라면 예. 예를 들어서 무슨 산림청이라든가 예. 이런 데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죠. 문화재로 들어가 있는 거는 옛날에 그렇네요. 이 재밌는 거는 지금 북한도 말입니다. 이게 있답니다. 그때 일제 시대 때 뭐 일제 때 만드는 거 그대로 아직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 뭐 지금 보십시오. 뭐 산양과 동심안에 뭐 지금 법이 안 걸리는 모르겠어요. 산양과 하지. 동심하면 산양과 이 동침 뭐 요즘 동성애가 굉장히 많은데
동승해가 나중에 그 수간으로 가거든요. 아 그래요? 동승해, 소화승해, 수간 이렇게 갑니다. 유럽에 그 동물 가지고 매춘하는 거 아세요? 모르겠어요. 업소가 있습니다. 아 업소가 돈 받고, 예? 예. 하여튼 그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 왜 저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저 뿌리에 뭐가 있느냐? 디비칼라지. 예. 심층 생태주의, 생태 근본주의가 이제 무조건 들어있는- 손대지 말라는 그렇죠. 거죠. 말하자면. 그 이게 보십시오. 새만금도 사실은 뭐 지금도 보십시오. 죽음의 새만금이 되고 그때 등장한 게 바로 백합족입니다. 예. 백합족이고 그때 이제 얘기들이 보십시오. 반대할 때 업으로 살고 싶다. 근데 저렇게 업으로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냐? 서울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예. 자기는 절대로 업으로 안 하고 자기 자식은 저렇게 갯벌에서 일하는 걸 원하지 않으면서 저걸 지키자 그러면서 저걸 이제 차라리 백합족을 키우는 것이 낫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 바람에 삼보 일배하고 난리가 난 거죠 저렇게. 지금 보십시오. 천성산 도롱뇽이나 설악산 산양이나 새만금 백합족이나 다 저 뿌리가 생태 근본주의. 제가 석키도 빠지는 데가 없어요. 저분은 하여튼 이런 이상한 데는 끼어드네. 그쪽에서 지지를 많이 받는지. 아니 근데 아까 그 문화재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예. 그 제가 그 문화재위원을 예. 한 임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저 천연기념물 분과가 아니고 매장물, 예. 땅속에서 파내는 거. 말하자면 구석기세 유물이 나왔다.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 유물 그 관리하고 발굴 허가를 내주고 얼마나 발굴해야 될지를 기간을 정해주고 예를 들어서 광화문 내거리에 공사를 하는데 파보니까 김종서 집터가 나왔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하는 분과였는데 저기도 아마 저 분과 안에 소위 환경 생태주의자들로 꽉 차 있죠. 꽉 차 있고 저기 특히 문화재는 보니까 독특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왜 어떤 경험이 있는가 하면은 청계천 복원할 때 청계천에 들어있던 문화재를 꺼내 가지고 차라리 청계천 문화재 공원을 만들자 어느 지역에다가 그쪽을. 그러니까 문화재 하는 분들은 문화재는 원래 있던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그럼 원래 있던 그대로 있으면 청계천 밑에다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쓰레기 밑에 둬야죠. 근데 저분들하고는 얘기가 잘 안 통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비합리적이고 아주 진짜 저분들이 어쩌면은 수구 꼴통일지 모르죠. 수구 꼴통이죠 근데 저렇게 되면 이제 왜 노무현 말기 때 전국에 그 건설 사업자들이 들고 일어났거든요. 왜냐하면 집을 이렇게 파다가 건물을 파다가 도로를 만들다가 사금팔이 하나 나오면은 퍼런 천막 치고 올 스톱이에요. 그러면 이제 발굴하는 회사들이 와서 이제 호호 불어가면서 이제 붓질러. 그러니까 이게 망하죠. 사업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건설업자들이 그렇게 청와대 민원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못한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경제 쪽에 관여하는 사람도 한두 사람 넣자 이래서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한 텀 하고 잘라버리더라고요. 칼라가 안 맞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 이익하고 굉장히 다르게 내가 얘기하니까 잘려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렇게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래서 아직도 지금 문화재청에서 지금 산양 때문에 이번에 거부했잖아요. 거부하고 근데 사냥 때문에 산양과 경관 일단 케이블 못한 거는 그렇게 근데 결정은 안 했지만은 문화재청에서 결정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올라온 거지. 참. 하여튼 백합 쪽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백합 쪽에는 떠들다가 결국은 지금 새만금 언론에 보면 새만금 지금 세계 잼버리 대회 한다고 난리 났던데 좋다고. 옛날에는 저랬는데. 참 저거 호수라고 거짓말하는 나 참. 근데 제일 그 위선적인 거는 뭔가 하면은 본인도 저렇게 백합 쪽에 캐는 걸 싫어하고 자식들도 저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아니 먹으려고. 그게 굉장히 위선적이죠.
그게 바로 이제 생태 근본주의인데 이 생태 근본주의의 기본은 저겁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인간과 동등한 고유의 가치가 있다. 예. 이걸 주장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 노르웨이의 그 아른네서라고 오슬로 대학 교수인데 73년도에 저분이 바로 뭔가 하면은 철학의 바다는 저분이 철학이더라고요. 예. 철학자면서 이분이 또 굉장히 산을 좋아했어요. 젊을 때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산을 타고 말입니다. 바위로 근데 왜 자꾸 깨고 올라가노? 놔두지 좀. 그리고 여기에서 똥도 싸고 다 그럴 텐데. 그 여기 보면은 이 생태 근본주의가 저기 나오지만은 20세기 후반의 환경 운동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하나의 중요한 걸 준 사람들이에요. 예. 예, 그 얘기인데. 저게 제가 볼 때는 저게 예. 약간 그 사이비지 시민들의 지적 우월성 같은 그런 주장이에요. 예. 뒤에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근본적인 핵심은 이겁니다. 예. 자연은 인간을 위한 자원이 아니다. 예. 근데 우리가 자연을 이용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도 그 사람은 자연 지금 빨가벗고 사는군요. 오른쪽에는 옷을 입고 있고. 예. 아니 그 쥐는 저렇게 기술이 있어서 절벽에 올라다니면서 기술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올라가다 죽으라는 거야? 참. 그 저분 이야기 제가 하면 인구가 감소해야 된다. 그 저게 보면은 두 번째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모든 생명체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자연계에는 인간이 절대적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지구에는 어느 정도 수용 한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초월했으니까 그 당시에 70년대에 초과했으니까 인구가 감소해야 된다. 이러면서 보십시오. 이걸 이제 비꼬면서 만든 이 만화 같은 거죠. 이 뭐 파리 모기들도 우리가 권리도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파리 모기도 지금 우리도 이 살아나갈 권리가 있다. 이 주장인데 이분 생각은 이거예요. 인간이 생태계에 지금 우리 생태계의 기본 개념은 저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거. 예. 인간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이제 여러 자원들이 자른 고등동물 뭐 하등동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저거는 성경에도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도 저렇게 인간은 자연을 관리하고 할 그 다 그런 걸 이용하라고 했고 근데 저게 잘못됐고 인간도 저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이런 주장을 하죠. 이거는 에고고 저거야말로 에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 책에 이 사람의 그 73년도 DB 칼라지의 뿌리가 된 게 바로 저 책이죠. 아, 그렇군요. 네. 여기 이야기 보죠. DB 칼라지의 가본 뿌리가 바로 저기서 저 사람이 감명을 깊게 읽고 만든 게 바로 이건데 그 이후에 말입니다. 제가 이 책을 한번 언젠가는 기회 되면은 한번 내가 소개도 하고 번역도 할까 해가지고 했는데 아직 시간을 못 구했는데 이게 이런 책이 뭐냐면은 DDT 같은 것의 이게 이 오히려 라이첼 칼슨이 이 저 새를 다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 새를 살린 것이 아니고 이 보십시오. 이게 보면은 에코프릭스 같은 데는 환경 뭐 괴짜 뭐 이런 거죠. 괴짜 그런 거죠. 괴짜 한번 존 벌로라고 하는 분이군요. 예. 에코프릭스 환경 괴짜 환경 뭐 이런 환경론 이런 환경주의자. 레이첼 카슨 킬스 버즈군요. 예. 레이첼 카슨이 새들을 죽였다. How the banning of DDT and other pesticides endangered human. DDT를 금지한 것이 어떻게 해서 other 살충제들이 오히려 인간과 자연과 나무들을 죽였나? 그렇죠. 그러네. 그 얘기는 해충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자연이 살아가는데 해충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자연의 여러 가지 인간에게 이로운 어떤 생물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라리아 DDT가 아프리카 이런데 후진국에서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은 생명체를 구한 거지요. 그렇죠. 구했는데 이제 이게 아주 그 좁은 식견으로 일면만 보고. 일면만 보고. 남용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은 자연 생태계를 살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이게 저게 이 사람들이 생태 근본주의의 뿌리가 바로
저런 책인데 그렇군요. 지금 와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지. 아직도 뭐 DDT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면은 저렇게 살고 네스가 예, 노르웨이에 뭐 댐 만들고 뭐 이럴 때 돌아다니면서 이제 반대 데모 하고 뭐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이분이 한 게 저런 거죠. 생태계의 평화를 위해 가지고 근대 산업 자본주의를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녹색당의 창당에 아주 앞섰던 사람이에요. 세계 녹색당.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인구가 줄어야 지구가 산다. 이런 논리예요. 예. 근데 이분이 상당히 위선적이에요. 이 사람이 노르웨이의 대재벌의 아들이고. 예. 그렇군요. 뭐 자기는 뭐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군요. 그리고 이분이 저 옆에 있는 저 중국 여자가 세 번째 와이프예요. 자기보다 40살 아래인 오슬로 대학교 제자. 저분이 뭐 세 번째 두 번 하고 세 번째 61살 먹어가지고 저 자기 제자 중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 사람 조카가 다이아나 로스하고 한때 결혼하기도 했군요. 노르웨이의 아주 대재벌을 그 집이죠. 그 저 보면은 그래서 또 조카가 이름이 아른네스 주니어예요. 예. 자기 그 큰아버지의 이름하고 똑같은데 주니어고 뭐 받았겠군요. 뭐 그렇죠. 상속을 받거나 직접 자식이 없었거나 그죠? 예, 뭐 그런 저 사람은 애가 셋이 있어요. 그래요? 셋이 있고 한데 그 자기 동생이 보십시오. 저기 뭐 십 오너 뭐 그릭 타이쿤 같은 선주네, 그죠? 선주 엄청난 선주의 아들. 얼링 데크네스의 선주. 저 다이아나 로스하고 8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결혼해가지고 살았고, 근데 저 사람이 저 비즈니스맨 저 조카가 2004년도에 산 타다가 죽었어요. 산 타다가 죽었는데 바로 저 사진이 바로 저겁니다. 다이아나 로스가 상가에서 만났던 저 사진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마이클 잭슨이 이 다이아나 로스하고 한때 가까웠던 모양이래요. 저 남자, 저 사람이 50대 가지고 어떻게 저 다이아나 로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예. 결혼하는 걸 깨려고 뭐 하고 했던 저게 신문에 났던 거죠. 그렇고 연문을 뿌리고. 그런데 저 아주 대밀리언의 스타들과의 스타들과의 뭐 참 꼬십을 남기고. 저분이 그래 뭐 저 집안이 대단한 저 재벌집. 예. 저 노르웨이 아주 재벌이고 그러면서 이제 저런 이론을 갖출 거 다 갖추고 살면서. 예. 근데 이 생태 근본주의가 저렇게 이론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 따로 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이 데이브 포만이에요. 예. 미국의 그 Earth First 지구 먼저라는 지구우선. 저게 어떤 이상하게 퍼져가지고 이 사람이 했는 말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에티오피아에서 지금 기아로 굶어 죽고 있는데 최악의 것은 원조를 해주지 말아야 된대. 원조를 해주지 말고 그냥 자연 스스로가 굶어 죽을 사람 다 굶어 죽고 거기 살만한 사람만 살아야지 이게 자연의 균형을 잡는다. 저게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입니까? 저게 아주 비인간적이고 이 사람 다 그러는 거예요. 에이즈는 지구 인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이야기. 쥐는 옷은 왜 입고 다니노? 그러다가 서구 사회는 속속들이 썩었다. 그리고 생태적 재앙 후에 이 넓은 산업왕국의 잿더미에서 이 만민이 평등하고 중앙 집권적이지 않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회를 다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 가난하고 과학 이전적인데도 환경이 지켜질 수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그렇지.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들한테 가서 물어보죠. 버플로가 어떻게 다 죽게 되고 아메리카에서 어떻게 대형 포유류가 다 죽게 되었는지 좀 물어보지. 예. 저게 저 이념을 저렇게 하니까 일부 또 미국의 또 뭐라 그러나 일부 이 사람들이 저 또 따라가지고 낙오자들, 소위 말하는 사회 낙오자들은 저 Earth First에 뭐 참여해가지고 이 산업 문명을 지금 거부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은 근데 이게 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없어졌죠. 최근에 많이 줄었죠. 이런 책도 나오는데 91년도에 린레이지, 녹색 반란이, 녹색 분노 뭐 이런 거죠. 크리스토프 마네저라는 사람이 보면은 이 사람도 이런 거예요. 이 책에 보면은 우리는 현대 문명을 파괴하고 1만 년 전에
유목생활로 가잖아요. 예? 우리 조상을 예? 조상처럼 수렵과 채집에 의해 이걸 하자고 나오는 사람. 또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이게 다 똑같은 그 생태 근본주의자들이에요. 토마스 벨 이런 사람 보면은 우리 인간은 세상에 고통을 주고 있고 인간이야말로 세상의 악마다. 가장 성스러운 그 뭐 원칙을 위반하고 결코 우리가 다른 종보다 우수하지 않고 자연에 대한 암적이다. 뭐 이런 거죠. 예. 그 우리나라도 이 생태 근본주의자들이 뭐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책에 내 이걸 보면서 우리 지난번에 뭐 인천공항 반대하고 새만금 반대하고 4대강 뭐 대우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쭉 반대해 오신 그 서울대 김정욱 교수님이 나는 반대한다는 저 책을 썼다고요. 그 제가 저 책을 한번 유심히 읽어봤어요. 왜 우리 김정욱 교수님은 이렇게 모든 국가의 사업들 딱 반대 안 한 거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수도 분할, 세종시 가는 이런 거는 반대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적극 찬성이겠지. 그래서 그걸 쭉 이렇게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뭔가 이게 결국은 이 생태 근본주의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새만금 문제에 대해 가지고 철새들이 호주에서 시베리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서해안 갯벌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어느 해 새만금까지 죽을 힘을 다해 날아왔더니만은 갯벌이 사라졌다. 얼마나 황당하겠느냐. 이 철새들은 다 굶어 죽었다. 우리는 비행기만 빼고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은 다 잡아 먹거나 죽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얘기한 자가 누구라고요? 서울대 김정욱 교수님 저 책에 저래 써 있어요. 김정욱입니까? 예. 뭘 잡아먹었나요, 자기는? 닭 잡아먹었나요? 닭은 멸종된 적이 없는데. 근데 이게 철새 걱정하는 것도 좀 특이하지만은 지금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는 하늘에 뭐 참새도 잡아먹고 했잖아요. 참새도 잡아먹고 뭐 강에 있는 미꾸라지도 잡아먹고 뭐 모든 고기 다 잡아먹고 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저거를 저렇게 비행기 빼고 하늘에 나는 거 다 잡아먹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아니 잘못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새들이 다 굶어 죽어 지금 다 없나요? 지금 철새가 얼마나 많이 날아가는데 그렇죠.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한번 올려보세요. 그 저런 생각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철새보다는 우리 제자들 제대로 가르쳐 가지고 좋은 논문 쓰고 또 교수 같으면 우수한 논문 쓰고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 남의 지금 철새 걱정하고 말입니다. 아니 철새 걱정이야 뭐 하는 건데 제대로 해야죠. 아니 근데 저 위에 그 토마스 벨이라고 하는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신학이라는 범주가 있는 모양이죠. 그 모양. 아니면 신학자인데 생태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비슷한 거지. 우리나라의 뭐 정의사제 구현단 뭐 이런 쪽에 그걸 하는데 정의사제, 정의구현, 정의구현, 정구사입니다. 정구사. 그런 정치구현 사제다. 정치구현. 저런 생각도 거의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지구의 악마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지구의 성스러운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인간이야말로 악마다. 이제 저런 영화가 말하자면 이제 아바타 이런 영화였잖아요. 인간은 오히려 악이고 자연은 하늘에 떠다니는 자연은 선이고. 근데 사실 그게 원시 시대 때 종교입니다. 그렇죠. 원시 시대 때 인간은 약한 존재고 이 자연은 거대한 존재여서 숭배하고 하는 원시 시대의 종교를 지금 돌아가자는 거죠. 그렇죠. 그 지금 우리가 1만 년 전에 유목 생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유목 생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세계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원시적 추억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저게. 지금 많은 사람들은 뭐냐? 지금 이 생태 근본주의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생 동식물을 신봉하고 인간을 희생시키는 사이비 종교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들이 제가 쓴 부부환경론에 잘 나와 있죠. 잘 이게 내용들이. 지금 보십시오. 우리 뭐 야생 산양 살린다고 말입니다. 그 산에 가면 안 되고. 이게 뭐 어떻게 해? 지금 그런 지금 아니 그 사실은 산양을 살리려면 케이블카를 놔야 그렇죠. 살리죠. 참 저 사람들 정말
그 굉장히 그 뭐라 근시안적이고 예. 시대착오적이고 아니 착각도 그러니까 저런 착각이 산 없죠. 잘 타는 자기나 아까 그 바위에 매달린 것처럼 그 바위에 사람들 깔 수도 없는데 예? 산 잘 타는 자기나 하는 거지 그래. 그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어떻게 하면은 이걸 우리가 산양도 살리고 우리가 자연을 살릴 수 있느냐. 예. 이게 생태 근본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생태 근본주의는 아까 말했지만은 뭔가 하면 생태계의 평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 근대 산업 자본주의를 해체해야 된다네. 해체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됩니다. 해체하면은 지금 근대 산업 자본주의를 제대로 못한 나라들이 다 가난하고 환경에 파괴하고 그렇죠. 저 보십시오. 전부 저거 뭐 우리나라 같으면 저거 엄청난 불법이죠, 저게. 예. 근데 저 후진국 못 사는 나라들은 저 가죽 뺏겨가지고 팔고 묵고 살아야 되니까. 저거라도 해야 되니까. 산에 나무 불태우고 세계 10대 숲파괴국이 다 뭐냐? 다 가난한 나라예요. 예, 브라질이죠, 뭐. 예.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가야 될 게 뭐냐? 제가 얘기하던 바로 우리가 잘 사니까 저 야생 조류에 먹이도 주고 말입니다. 예? 잘 사니까 저 도토리에다가 밤과 도토리는 다람쥐에 돌 주자 그러지. 옛날 같으면 저거 다 우리 주워 먹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못 살 때 뭐 도랑 물 다 퍼가지고 다 먹고 한 거 아니에요. 싹 썰어가지고 먹고 지금 저 지리산에 경사났네. 저것도 우리가 잘 사니까 저런 거 아니에요. 예. 결국은 우리가 자연을 살리려 그러면은 부국 환경이 돼야 되지. 예. 생태 근본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 지금 그래서 누가 과연 보십시오. 누가 지구 생태계를 지키고 생명체를 구하는지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기본적인 이 생태 근본주의자들의 이념부터 예. 빨리 바뀌어야지. 우리나라의 생태도 살고 결국은 우리나라도 만약에 우리가 저래 살면은 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중국 있지요. 일본 있지요. 러시아, 미국 이 열강들이 말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옛날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생태 근본주의를 좀 체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브라질 같은 데서는 그 사실은 인간의 무슨 산업 활동 이런 거보다 예. 사실은 그 이 가난한 농민들이 그 화전민 예. 예? 그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 조금 전에 그린 거 그것 때문에 또 오히려 더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지금 그 박 교수님 얘기하신 부국 환경론이 이겁니다. 이 책인데 요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이 나왔죠. 네, 예.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은 부국 환경론 이렇게 돼 있죠. 예. 개정판이 있는데 지금 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책에는 이 옛날 책도 있고 개정판도 같이 있는데 박 교수님의 부국 환경론 해서 약간 붉은색으로 돼 있던가? 푸른색입니다. 푸른색입니까? 그림이 있고. 자주 소개해가지고 뭐 제가 오늘 따로 뭐. 예, 그렇습니다. 부국 환경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마 지금 이 부국 환경이냐 생태 근본주의냐는 명확한 인식을 아마 오늘 저게 저런 차이구나 하고 아마 느끼셨을 텐데 밑에 그 사이비 종교도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종교에서 기본 프레임을 좀 빌려왔어요. 그렇죠. 맞아요. 보면. 예. 너희 행동을 바꾸어라, 회개하라 이런 거. 예. 아주 그 결국은 뭐 배부른 자들의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그 네스, 예? 참 자기는 산에 그 박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는 마음대로 바위를 깨부수면서 남은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떡해? 그 저분이 그 이제 세 번째 결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야생 동물하고 어떻게 결혼을 할 것 같구나. 동격인데. 야생 동물하고 사람이 동격인데. 그런데 그래도 인간이 좋아가지고 자기 제자 40살 아래인 제자하고 결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거의 뭐, 우리하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많이 다른 거죠, 저게. 도덕적인 기준도 많이 다르고. 아이고, 참, 네스 같은 사람은 참 저렇게. 근데 2009년도에 죽었어요. 96까지 살았어요. 체력이 좋아 그런지. 오랫동안 살았죠. 그래, 살았네.